지금 시장은 다들 같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모레 새벽 3시 FOMC 금리 동결 98%, CME 패드워치가 어제까지 그렇게 가격에 박았어요. JP모건도 골드만도 같은 보고서를 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8,526포인트, 사상 최고가 찍었어요. 외국인이 종전 합의 효과로 매수 전환했고 뉴스도 전문가도 시장 가격도 다 같은 소리예요. 동결이니까 안전하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장 큰손들은 정반대로 폭풍을 준비하고 있어요. 레이먼드 제임스 보고서는 이번 점도표가 2026년 추가 인하 영회 시사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동결인데 매파 충격을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이번은 새 의장 첫 회의예요. 케빈 워시. 5월 22일 취임했고 월스트리트 큰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물이 의장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는지는 본론에서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동결이라는데 왜 큰손들은 폭풍을 준비할까요? 그리고 이게 한국 개미 계좌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밤 자기 전 단 하나만 점검하지 않으면 모레 새벽 3시부터 9시까지 6시간 동안 우리가 손 쓸 수 있는 게 0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해결사예요. 남들이 안 알려주는 지갑 지키는 신호, 팩트로 짚어드립니다. 어제 스페이스X 영상에서 약속드렸죠. 다음 비행기는 모레 새벽 3시라고. 그 비행기 출발 D-Day 이틀 전입니다. 혹시 FOMC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 짧게 짚자면 미국의 금리 결정 회의예요. 미국 금리가 움직이면 한국 코스피, 외국인 수급, 환율 다 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챙기는 거예요. 오늘 영상은 한 척의 보트로 상상해보세요. 우리 계좌라는 보트가 모레 새벽 3시에 폭풍을 만나는 그림이에요. 폭풍이 약하면 흔들리다 말지만 강하면 흘수선이 침수돼요. 그리고 보트에 짐이 많을수록 흘수선이 낮아져요. 그 짐이 지금 38조예요. 한국 신용장호 38조 226억. 5월 29일 사상 최초로 38조 돌파했고 6월 5일 기준 37조 8천억이에요. 우리 보트가 그만큼 무겁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 단 3가지예요. 첫째, 왜 워시 의장 첫 회의가 시장 예상보다 위험한지. 둘째, 한국 개미가 새벽 3시부터 9시까지 6시간 동안 정확히 뭘 못하는지. 셋째, 신용 38조가 19일 9시 개장 직후 어떻게 흔들리는지. 끝까지 보시면 모레 새벽 3시에 깨어있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오늘 밤이나 내일 밤 자기 전에 뭘 점검해야 하는지, 19일 아침 8시 50분에 어디를 봐야 하는지 다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지금 시장이 어디에 서 있는지 같이 보시죠. 보트로 비유하면 우리는 지금 역대 가장 좋은 날씨에 떠 있어요. 그런데 보트 자체는 역대 가장 무거운 상태예요. 이 두 신호가 같은 날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코스피 어제 종가 8,526.1이 포인트, 하루에 4.95% 올랐고 402포인트 상승, 사상 최고가예요. 이란 미국 종전 합의 효과로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같은 날 한국 신용장호는 38조 사상 최대, 빚으로 산 보트가 38조어치 떠 있다는 뜻입니다. 5년 전 대비 2배 넘는 규모예요. 보트는 무거워지고 있는데 날씨는 너무 좋아 보여요. 그리고 이 무거운 보트가 어디로 몰려 있는지 보시면 더 명확해져요. 삼성전자 신용장호 4조 2,552억, SK하이닉스 3조 5,300억, 두 종목 합치면 7조 8천억, 38조의 20.5%가 두 종목에 쏠려 있어요. 보트 한쪽에 짐이 쏠려 있다는 뜻이에요. 균형이 무너지면 한쪽으로 기울어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신용장호 비율 자체가 높은 중소형주도 별도로 봐야 해요. 디스플레이 2차 전지 검사 장비 같은 중소형주는 신용 비율이 9% 넘는 종목도 있어요. 큰 종목은 금액으로 위험하고 작은 종목은 비율로 위험합니다. 그런데 다른 채널에서 안 짚는 디테일이 하나 있어요. 6월 5일 단 하루 한국증권사 반대매매 금액이 1,662억이었습니다. 전일 대비 8배 폭증, 32개월 만에 최대치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용보트의 흘수선이 이미 한 번 시험 받았다는 거예요. 6월 5일은 특정 종목 거래 정지가 트리거였어요. 트리거가 그렇게 작았는데도 1,662억이 강제로 팔렸습니다. 그때보다 보트는 더 무거워졌고 이번 트리거는 FOMC 매파 점도표 가능성입니다. 단일 종목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흔드는 트리거예요.
무거운 상태에서 더 큰 폭풍을 맞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이 진짜로 가능한가? 한 가지만 사례를 보고 가시죠. 2024년 12월 FOMC가 거의 똑같은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때 금리는 오히려 인하했어요.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 그런데 점도표가 매파였어요. 2025년 인하 횟수를 4회에서 2회로 줄였습니다. 결과는 그날 미국 나스닥 마이너스 3.56%, S&P 500 마이너스 2.95%, 5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은요, 다음 날 코스피 마이너스 1.95%, 코스닥 마이너스 1.89%. 인하했는데도 그렇게 빠진 거예요. 동결인 이번엔 어떨까요? 워시가 매파로 가면 더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럼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가 보시죠. 왜 동결인데 위험하다는 걸까요? 그리고 콜드 오픈에서 미뤘던 질문, 왜 큰 손들이 워시를 두려워할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FOMC가 새벽 3시에 발표하는 게 동결 하나가 아니라는 점부터 보셔야 해요. FOMC는 3가지를 동시에 발표해요. 첫 번째가 기준금리 결정, 이게 동결 98%입니다. 두 번째가 점도표, 19명 이사들이 점 찍어서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새벽 3시 30분 워시 의장 첫 기자회견입니다. 시장이 진짜 흔들리는 건 동결이 아니라 점도표와 기자회견이에요. 우리 보트 비유로 풀어드릴게요. 동결은 오늘의 폭풍 강도예요. 오늘 폭풍은 약함, 점도표는 다음 폭풍 예보고요. 다음 폭풍은 강함, 그리고 기자회견은 새 선장의 첫 항해 지시예요. 다음 폭풍 때 짐 더 묶어라. 시장은 오늘 폭풍이 아니라 다음 예보 보고 짐을 풀어요. 점도표가 매파면 보트가 흔들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럼 이번 점도표가 매파로 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양쪽 목소리를 다 보셔야 해요. 비둘기 쪽부터 보시죠. 비둘기 쪽 대표 목소리가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먼이에요. BBH 보고서 원문 인용입니다. 시장 내러티브는 워시가 FOMC를 터 비둘기 방향으로 이끌고 달러 약세와 수익률 곡선 가팔라짐을 만들 것이라는 것이다. 근거는 3가지예요. 종전 합의로 유가 안정,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 압박 중인데 워시가 정치적 동조 가능성. 동결이고 점도표도 비둘기면 코스피는 개법, 신용 보트도 안전합니다. 시나리오 가능성 약 35%로 봅니다. 보트는 잔잔한 바다를 항해해요. 그런데 정반대 목소리가 더 무거워요. 그리고 다른 채널에서 안 다루는 디테일이 여기 있습니다. 큰 손들이 왜 워시를 두려워하는지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월스트리트 저널 4월 보도 제목이 이거예요. 케빈 워시는 연준이 모든 걸 설명하는 걸 멈추게 하려는 사람이다.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불확실성이에요. 그런데 워시는 그 불확실성을 일부러 늘리려는 의장이에요. 근데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에요. 워시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비판해왔고 그게 이상이 아니라 정책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워시 본인이 외교협회 기고문에서 직접 썼습니다. 연준이 경제의 미래 경로를 예측할 수 없다면 자기 정책 결정도 예측해서는 안 된다. 점도표를 사실상 폐지하자는 주장이에요. 점도표 회의론자가 점도표 발표하는 첫 회의를 주재합니다. 그게 시장이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예요. 레이먼드 제임스 보고서가 2026년 추가 인하 0회 시사 가능성을 본 게 이 맥락이에요. 시장이 9월 인하 가격에 박았는데 그게 점도표에서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시나리오 가능성 약 45%로 봅니다. 가장 높아요. 보트 비유로 돌아오면 폭풍이 예상보다 세게 올 확률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동결이라면서요? 그럼 위험할 게 뭐가 있나요? 인하 안 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 아닌가요? 이게 바로 결과와 신호를 구분 못해서 생기는 오해예요. 동결은 결과예요. 진짜 흔드는 건 점도표와 워시의 첫 발언이에요. 아까 2024년 12월 사례 보셨잖아요. 인하했는데도 미국 마이너스 3.56%, 한국 마이너스 1.95%였어요. 이번엔 동결인데 점도표 매파면 더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한 발만 더 들어가 보시죠. 워시가 매파로 나올 3번째 근거가 더 무거워요. 워시 취임 후 공개 발언이 거의 없었어요. 6월 시장 설문에서 워시 톤을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6%였습니다. 3월 13%에서 2배로 늘었어요. 시장이 의장을 모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첫 회견에서 어느 한쪽 톤만 비춰도 변동성이 폭증한다는 거예요. 매파면 폭락, 비둘기면 폭등. 양쪽 다 가능성 열려 있어요. 단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동결은 결과 신호는 새벽 3시 30분 워시의 첫 5분이에요. 그게 진짜 폭풍이에요. 그럼 모레 새벽 3시부터 정확히 시간 순서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같이 보시죠. 한국개미 입장에서 1시간 1시간 정리해 드릴게요. 그 전에 한 가지만 정리하고 갈게요. 어제 일본은행이 31년 만에 기준금리를 1%로 올렸습니다. 0.75%에서 0.25%포인트 인상이에요. 들으면 무거운 뉴스 같지만 시장은 이미 다 반영했어요. 엔달러는 발표 직후 잠깐 빠졌다가 바로 되돌렸고 엔캐리 청산 우려도 제한적이라는 게 시장 컨센서스예요. 미국 금리 3.5%, 일본 1%, 금리 차가 여전히 2.5%포인트 넘게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BOJ는 변수에서 일단 빠졌어요. 진짜 폭풍은 모레 새벽 3시 워시 의장 첫 회의 단일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곳만 보면 돼요. 단순해졌습니다. 새벽 3시 정각 FOMC 발표, 동결, 점도표, 성명서가 동시에 나와요. 미국 S&P 500 선물이 1초 만에 반응합니다. 매파면 마이너스 1%부터 비둘기면 플러스 0.5%부터 시작해요. 새벽 3시 30분 워시 기자회견 시작. 30분간 진행되고 첫 5분 톤이 시장 방향을 결정해요. 매파 워딩 한마디면 미국 시장 마이너스 2%까지, 비둘기면 플러스 1.5%까지 갑니다. 워시는 발언을 아껴온 사람이라 한 문장 한 문장 무게가 큽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 개미한테 진짜 함정이 시작돼요. 새벽 4시. 미국 시장은 폭풍이 한창인데 한국 개미가 코스피에서 할 수 있는 건 0개예요. 정규장은 9시부터예요. 그런데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은 거래되고 있어요. CME 연계로 평일 18시부터 새벽 5시까지요. 그런데 야간 선물이 새벽 5시에 종료돼요. 새벽 4시면 야간 선물 마감까지 단 1시간 남았다는 뜻이에요. 폭풍 본 한국개미가 야간 선물로 해지할 시간이 사실상 1시간뿐이에요. 그것도 야간 선물 계좌를 미리 열어둔 사람만 가능합니다. 코스피 정규 계좌만 있는 사람은 해지 수단이 0이에요. 새벽 5시 야간 선물 종료. 이때부터 한국개미는 코스피 관련해서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미국 시장은 새벽 6시까지 거래 계속되고 미국 주식 보유자는 그때까지 팔 수 있어요. 그런데 코스피 보유자는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4시간 동안 사실상 묶여 있어요. 보트 비유로 돌아오면 폭풍 보고도 출입문이 잠긴 거예요. 짐만 무거워진 상태로 흘수선이 내려가는 걸 지켜봐야 합니다. 새벽 6시 미국 정규장 마감. 미국에서 마이너스 2%면 그날 글로벌 위험자산 분위기가 그대로 굳어요. 도쿄가 9시, 홍콩이 10시 30분에 먼저 열리고 한국 코스피가 그 다음이에요. 우리만 마지막에 매를 맞습니다. 한국 개미가 코스피 매도 버튼 처음 누를 수 있는 게 19일 아침 9시예요. 새벽 3시부터 9시까지 6시간, 정확히 폭풍 보고도 아무것도 못하는 구간이에요. 이게 한국 시장의 구조적 함정입니다. 그리고 9시 개장 직후가 신용보트의 진짜 위험 구간이에요. 정확히 메커니즘 설명드리면 담보 유지 비율이 140%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이 매파 폭풍의 첫 번째 트리거예요. 그날 종가 기준으로 담보 부족이 확인되면 증권사가 D+1의 추가 담보 납부 요구를 합니다. D+2의 담보가 안 채워지면 그때 반대 매매가 발동돼요. 그러니까 새벽 폭풍이 진짜 강제 매도로 이어지는 건 주말 끼고 22일 월요일 그리고 23일 화요일까지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른 채널에서 안 짚는 디테일이 또 하나 있어요. 6월 5일 단 하루 1660억이 강제 매도됐을 때 트리거는 한 종목 거래 정지였어요. 단일 종목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매파 시나리오로 코스피 갭다운 마이너스 3%면 6월 5일과 비교가 안 되는 규모의 담보 부족 계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단순 수치 예측은 안 할게요. 다만 6월 5일은 단일 종목 사건이었고 이번은 시장 전체 사건이라는 점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매도 압력이 D+2까지 누적된다는 점이 진짜 함정이에요. 새벽 폭풍 한 번이 19일 9시 갭다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말 지나 22일, 23일까지 도미노로 이어집니다. 주말이 끼면서 22일 월요일에 한 번 더 정리 압력이 올 수 있어요.
시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19일 3시 발표, 3시 30분 워시 회견, 5시 야간 선물 종료, 9시 코스피 개장, 그리고 22일, 23일까지 이어지는 반대 매매 사이클. 5시점이에요. 메모해 두세요. 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시간 순서로 같이 정리해 보시죠.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점검하시면 됩니다 라는 가이드예요. 5시점에 맞춰 행동 가이드 깔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밤 또는 내일 밤 자기 전까지 단 하나만 점검하시면 돼요. HTS, MTS 열어서 담보 유지 비율 확인, 증권사마다 위치가 다른데 보통 신용/대출 또는 계좌 종합, 메뉴에 있어요. 160% 이상이면 안정원이에요. 폭풍이 와도 보트 흘수선 위입니다. 150에서 160%면 경계권, 140% 이하면 위험권, 다음 거래일에 추가 담보, 납부 요구가 들어오는 구간이에요. 위험권이면 19일 새벽 3시 전이 마지막 기회예요. 신용 일부 상환 또는 종목 일부 매도해서 비율 올려두시면 됩니다. 새벽 3시 이후엔 이걸 못해요. 시장이 열리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밤 또는 내일 밤이 손 쓸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입니다. 그 다음 19일 새벽 3시 직전. 잠들지 마시고 깨어 계실 분들 위해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전에 미리 알람만 한 가지 맞춰두세요. 19일 아침 8시 50분 알람이요. 9시 정각이 아닙니다. 8시 50분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동시호가 시간이에요. 8시 50분부터 9시까지 10분 동안 매수, 매도 주문이 쌓이는 시간입니다. 이때 호가 흐름 보시면 9시 갭의 방향이 보입니다. 그 다음 19일 아침 9시 갭다운으로 마이너스 2% 이상 시작하면 첫 30분은 보세요. 절대 9시 정각의 시장가 매도 누르지 마세요. 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다 누르고 있어요. 9시 5분에서 10분 사이가 첫 반등 구간이에요. 그리고 외국인 수급을 함께 보시죠. 외국인이 9시 30분 누적 매수로 전환하면 갭다운 회복 가능성이 커져요. 외국인 누적 매도면 추가 하락 신호예요. 한국거래소 실시간 수급이 5분마다 업데이트됩니다. 단 한 가지 기억해 두세요. 9시 30분 이후 30분 정도가 외국인 기관 수급의 더 정확한 신호예요. 9시 50분쯤 한 번 더 점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위험 구간은 그 다음이에요. 19일 종가가 매파 갭다운으로 끝나면 22일 월요일에 추가 담보 납부 요구가 들어와요. 그리고 23일 화요일에 반대 매매가 본격 발동될 수 있습니다. 19일이 끝이 아니라 23일까지가 신용 보트의 진짜 시험 기간이에요. 마지막 19일 오후부터 23일까지. 그 사이 외국인 누적 수급, 코스피 종가, 미국 시장 야간 선물 분위기 3가지만 매일 메모해 두세요. 그게 다음 주 방향성 신호입니다. 자, 그럼 리스크도 4가지 같이 짚고 가시죠. 맹목적인 매파 시나리오 가정은 금물이에요. 양쪽 다 가능성 열어두는 게 진짜 방어예요. 첫 번째 리스크, 워시가 비둘기로 나올 가능성 35%. 이 경우 코스피 갭업이고 신용보트는 안전합니다. 매파 대응에 너무 무게 두면 기회비용이 발생해요. 시장이 올라가는 걸 못 잡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 주말 효과예요. 19일 폭풍이 와도 D+, 이 반대 매매가 23일 화요일로 밀려요. 사흘의 공백 동안 추가 변수가 누적될 수 있으니 23일까지 시야를 열어두세요. 세 번째 리스크, 한국 개별 변수. 어제 코스피 4.9% 급등은 종전 합의 단발 효과가 큽니다. 그게 빠지면 외국인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어요. FOMC, 신호가 약해도 차익 실현만으로 코스피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리스크, 강제 매도가 일어나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9시 30분 이후 저가 매수 들어오면 V자, 반등 가능성도 있어요. 2024년 12월 매파 점도표, 다음날 미국 시장이 일부 회복한 사례에 있습니다. 패닉 매도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리고 전문가 한 명이 이걸 정확하게 짚었어요.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먼의 분석을 보시죠. 핵심 문장 그대로 인용합니다. 워시가 더 비둘기 방향으로 이끈다는 게 시장 내러티브다. 하지만 실제 결과가 그 내러티브와 어긋날 위험이 함께 존재한다. 핵심은 방향 맞추기가 아니에요. 내러티브와 실제가 어긋날 때 변동성이 가장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 보트 비유랑 정확히 같은 얘기예요. 보트가 폭풍 약함을 가정하고 짐을 더 실었는데 폭풍이 세게 오면 흘수선이 침수돼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한 줄은 이거예요. 동결 98%는 결과고 새벽 3시 30분 워시 첫 5분이 진짜 신호예요.
그리고 우리 보트짐을 한 번만 점검하면 폭풍이 와도 보트는 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시죠. 오늘 우리 보트 점검 끝났습니다. 비둘기 시나리오 35%면 코스피 갭업이고 신용 보트는 안전합니다. 매파 시나리오 45%면 갭다운 가능성, 신용 보트, 흘수선 시험 봤습니다. 중립 20%면 변동성만 큰 횡보예요. 그런데 어느 시나리오든 19일 새벽 3시부터 9시까지 6시간 사각지대는 똑같이 와요. 그리고 9시 개장부터 23일 화요일까지가 신용 38조의 진짜 시험 기간이에요. 우리만 마지막에 매를 맞는 구조입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신용이나 미수 쓰고 계신 분이면 오늘 밤이나 내일 밤 자기 전에 담보 유지 비율 한 번만 확인하세요. 160% 위면 안전, 140% 아래면 다음 거래일 추가 담보 요구 구간이에요. 모레 새벽 3시에 깨어있을 필요 없어요. 오늘 밤 점검 한번 19일 아침 8시 50분 알람 1개. 그거면 충분해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 담보 유지 비율 몇 %세요? 비둘기 중립 매파 중에 어느 시나리오 보세요? 9시 갭 어느 방향으로 보세요? 댓글 보고 19일 오후 결과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투자하면서 가장 궁금한 것 댓글에 적어주세요. 제가 직접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밤을 새서라도 데이터 검증해서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지갑 지키면서 가시죠?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